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는 송금에는 높은 수수료와 며칠의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 즉시 돈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스텔라 루멘, 금융 포용성을 넘어 프로그래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2014년 제드 맥케일럽이 설립한 스텔라는 단순한 송금망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자, 별빛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모든 블록체인은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죠. 비트코인은 보안과 탈중앙화를 선택했지만 느립니다. 중앙화 시스템은 빠르지만 신뢰할 수 없죠. 스텔라는 이 트릴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 이것은 세계 최초로 구현된 연합 비잔틴 합의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이 채굴 경쟁을, 이더리움이 지분 크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SCP는 신뢰 그래프에 기반합니다. 각 노드가 자신이 신뢰하는 노드들을 선택하고 이들의 합의가 중첩되면서 전체 네트워크가 동의에 도달하죠. SCP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확정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한 거래 확정에 60분이나 걸립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단 3초에서 5초. 합의에 도달하는 즉시 거래가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스텔라가 결제 네트워크로서 완벽한 이유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확정성. 2026년 블록체인의 에너지 효율성은 ESG 투자의 핵심 지표입니다. 스텔라는 채굴 과정이 없어 에너지 소비가 극도로 낮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수천만 분의 1, 비자 네트워크보다 33배 더 효율적이죠. 이 친환경적 특성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기관들이 스텔라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스텔라에도 과제가 있었습니다. 티어 1 검증자의 중앙화 문제죠. 2019년에는 67분간 네트워크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텔라 개발재단은 2025년 로드맵에서 티어 1 검증자를 7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결함성을 2배로 강화하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2024년 스텔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소로반, 스텔라의 튜링 완전성을 부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죠. 기존 스텔라는 단순한 송금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복잡한 디파이와 다오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러스트 언어와 웹 어셈블리를 사용해 안전성과 속도를 모두 잡았어요. 2025년 9월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핵심은 트랜잭션의 병렬 실행입니다. 기존 블록체인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병목에 걸렸던 것과 달리 스텔라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초당 처리량이 1000에서 5000 이상으로 뛰어올랐어요. 2026년 1월 프로토콜 25 엑스레이가 도입됩니다. 이것은 기관 채택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좋지만 기관들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보호해야 하죠. 엑스레이는 영지식 증명 기반의 암호화 기본 요소를 스텔라 코어에 탑재합니다. 프라이버시 혁명이에요. 엑스레이의 핵심 기능은 선택적 공개입니다. 규제기관에게는 거래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열람키를 제공하고 경쟁사에게는 세부 내용을 숨길 수 있죠. 규제 준수와 프라이버시, 상충되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이것이 기관 자금 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루멘, XLM, 스텔라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네트워크 스팸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을 매개하는 브리지 통화로 기능하죠. 2019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 1% 인플레이션을 폐지하고 무려 550억 XLM을 소각했어요. 총 공급량은 500억 개로 고정되었습니다. 스텔라의 거래 수수료는 기본 0.00001 XLM으로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이 수수료는 검증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수료 풀로 이동해 사실상 유통에서 제거됩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XLM이 잠기거나 소각되는 구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2025년 스텔라 개발재단은 자금 운용 전략을 4가지 기둥으로 재편했습니다. 첫째, 스텔라 성장, 마케팅과 개발자 지원입니다. 둘째, 자산 및 유동성, RWA 발행 지원과 마켓 메이킹이죠. 셋째, 제품 및 혁신, 소로반과 엑스레이 개발입니다. 넷째, SDF 운영, 투명한 재단 관리입니다. 스텔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실제 작동하는 글로벌 결제망입니다. 머니그램 액세스를 통해 180개국 이상에서 현금을 스텔라 기반 USDC로 입금하거나 디지털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2025년 4분기 이 볼륨이 무려 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물 경제와의 진정한 통합이죠.
은행 계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지갑만 있으면 디지털 달러를 보유하고 전송할 수 있죠. 바이브런트, 빈즈 같은 앱들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통 송금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며 USDC로 환율 변동 리스크까지 해지할 수 있어요. 금융 포용성의 실현입니다. 스텔라의 확장성은 앵커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앵커는 스텔라와 각국 법정화폐를 연결하는 관문이죠. SEP24, SEP31 같은 표준 프로토콜로 전 세계 핀테크가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O 20022, 2025년 전면 도입된 금융 메시징 표준과 스텔라는 완벽히 호환됩니다. 2025년 최대 화두 RWA 토큰화, 스텔라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스텔라 위에서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를 운용합니다. 벤지 앱으로 주식처럼 거래 가능하죠. 2025년 3분기 스텔라 기반 RWA 시가총액이 5억 6,2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소로반 도입 후 스텔라 디파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3분기 TBL이 1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배 증가했어요. 블렌드는 스텔라 최초의 주요 대출 프로토콜이고 아쿠아리우스는 유동성 최적화 덱스입니다. 특히 RWA 관련 프로토콜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 스텔라의 특색을 보여줍니다. 스텔라는 국가 단위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2021년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타스콤뱅크와 함께 이 흐리브냐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쟁으로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2026년 대규모 공개 파일럿이 예정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브라질의 디지털 화폐 드렉스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스텔라의 프로토콜 25가 빛납니다. 영지식 증명으로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리플 대 스텔라, 둘 다 ISO 20021을 준수하지만 타겟이 다릅니다. 리플은 은행 간 거액 결제에 집중하고 스텔라는 소액 송금과 PEP 결제, USDC 스테이블코인 레일에 강점이 있죠. 최근 스텔라가 RWA와 스마트 컨트랙트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XLM 가격 전망입니다. 보수적으로는 0.3에서 0.35달러, 중립적으로는 0.36에서 0.45달러를 예상합니다. 낙관적으로는 프로토콜 25 성공과 CBDC 가시화 시 1달러 이상도 가능합니다. 일부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2달러 이상을 전망하기도 해요. 핵심은 기관 자금 유입입니다. 정리하면 스텔라의 성공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소로반 기반의 킬러 앱이 등장할 것인가? 둘째, 프로토콜 25가 기관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RWA 성장세, 개발자 유입, 머니그램 볼륨 확대, 모든 지표가 스텔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별들 사이에서 다시 만나요.